90대 신사 클래런스 퍼비스는 죽은 아내의 사진을 들고 매일 점심을 먹는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모두가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 작은 마을의 한 식당에서 점심시간이었다. 양복을 입은 키가 큰 남자가 문 밖으로 달려오더니 휴대전화로 통화 중. 그의 이름은 트래비스 하워드였는데 필사적으로 테이블을 찾는 것 같았는데 그 장소는 꽉 차 있었고 의자는 모두 꽉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탁자 반대편에서 90대로 보이는 남성의 빈 의자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의 테이블에는 의자가 2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몇 분만 기다리기로 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 많은 남자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탁자 위에 빈 의자를 집어들고 옮겼다. 카운터에 앉아서 식사를 하세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왜 허락도 없이 의자에 앉았는지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고 가볍게 웃었다. 사용하지 않는 의자를 제가 왜 달라고 해야 합니까? 의자는 비어 있었고 분명히 혼자 점심을 먹고 계셨습니다. 큰 사람은 그 남자의 눈을 확고히 바라보며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테이블 위에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액자 안에는 2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하나는 젊은 여성의 흑백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 많은 여성의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트래비스 하워드는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두르긴 했지만 근처 테이블에 있던 가족이 막 떠났고 다른 의자 4개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노인에게 의자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액자를 들고 점심을 먹고 있는 남자를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젊은 남자의 시선을 알아채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다가가자 노인이 말했다. 길을 잃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가요?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 의자에 앉으시고 같이 앉으세요. 그 남자는 너무 궁금해서 회의에 늦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남자와 그의 사진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곧 듣게 될 이야기에 눈물을 참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 1948년 17세의 클래런스 퍼비스는 매주 이발소를 방문하기 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클래런스는 아침에 심부름을 하고 오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신발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이 정말 특별할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았는 머리를 자른 것에 만족한 그는 이발소를 떠나 일하러 갔다. 그가 머리를 쓰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완벽하게 자르고 스타일을 지정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의 어머니가 저녁 식사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 즉 으깬 감자와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 튀김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 안달했습니다. 그래서 15분 일찍 그는 자신이 아버지는 일찍 집에 돌아가셔서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려 새로운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고 있음을 알렸다. 여전히 얼굴을 돌리고 있는 클래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문을 닫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나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자기 또래로 보이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클라렌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너무 매료되어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애를 둘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 댄스 파티에 가야 하는데 발꿈치가 부러졌습니다. 라고 젊은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클래런스는 즉시 외애를 두고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에게 힐을 건네주더니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청년은 동의했고 가게를 일찍 닫을 계획이었습니다. 금방 잊혀졌습니다. 그 여자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그녀의 신발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그 신발이 최대한 멋져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클래런스는 다음 날 어떻게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녀가 춤을 추러 갈 곳은 어디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모두가 알아차릴 만큼 독특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내 얼굴에 나타난 그 신나는 표정은 단지 음식 때문만은 아닐 거야. 말해봐, 클라렌스. 그 어리석은 미소의 진짜 이유가 뭐야? 그 청년은 결혼할 여자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들의 신났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웃으며 계속해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아버지보다 먼저 신발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소녀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전날 자신이 너무 긴장해서 그녀의 이름도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매장 입구에 벨이 울리자 뒤쪽에 있던 클라렌스가 달려와 응답했다. 바로 그녀, 아름답고 신비한 여인이었습니다. 클래런스는 친절한 사람이었고 그의 장난스러운 태도는 젊은 여성과 대화하는 동안 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건네주었고 그녀의 이름이 캐롤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댄스 장소와 시간도 알아냈습니다. 거기서 만나요. 캐롤린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청년은 사촌의 집으로 달려가 최근에 구입한 우아한 양복을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몰래 그는 부유한 고객의 새로 수선한 신발을 빌려 자신이 꿈에 그리던 여성을 얻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댄스 장소에 도착한 클래런스는 재빨리 멀리서 캐럴린을 발견하고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둘 다 조금 긴장하긴 했지만 즐거운 밤을 보냈고 밤늦게까지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다음날 동네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이 증가하고 긴장이 고조되자 클라렌스 같은 젊은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집되어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즉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원격 통신은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릴 수 없었습니다. 캐럴린에게 그녀의 출발을 알린 사람은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클래런스는 부모 및 캐럴린과 편지를 교환하려고 시도했지만 전투의 강도로 인해 끊임없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10개월 동안의 힘든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위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오래된 신발 가게를 닫고 가족을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운명의 배신으로 그는 캐롤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옛 고향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 여자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캐롤린도 이사를 갔지만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10년 넘게 그녀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다른 사람과 데이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와 친구들은 그 사람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지 자신이 미쳤다고, 사랑에 미쳤다고만 대답했습니다. 28세의 클래런스는 숙련된 기계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자동차 수리를 배웠고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객의 오토바이가 여행 도중에 고장이 났을 때 클래런스는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전국을 가로질러 캘리포니아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항상 주를 방문하고 싶었고 이것이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리를 마친 후 퇴역군인은 인근 이발소를 이용해 머리와 수염을 다듬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읽을 잡지를 선택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고객들로부터 가장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후 나이 많은 남자가 클래런스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꼬마야? 내 이야기는 뭐니? 클라렌스는 자신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수줍게 말했지만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 최전선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평생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이 웃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약간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그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캐롤린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웃음 대신 비슷한 표정이 보였다. 모두가 무엇인가에 놀란 듯 얼굴을 붉혔다. 이발사는 클라렌스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와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앉자. 그는 캐롤린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십 년 전처럼 그녀가 식사 중에 항상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그 남자와 그의 사진 속 안에는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클래런스는 또한 거의 매일 그녀의 무덤을 방문하여 꽃을 남기고 무덤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그는 그곳에 갈 때마다 마치 의식인 것처럼 묘비에 있는 캐롤린의 사진에 부드럽게 키스합니다. 저는 1년에 300번 이상 묘지에 갑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게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만큼 그녀가 그리워요. 그리고 그녀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마침내 그가 이야기를 마치고 구내식당 의자에서 일어섰을 때 클라렌스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를 보고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나이든 남자는 그의 어깨를 만지고 그의 사진 액자와 모자를 빼앗고 모든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그리고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내일 만나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동영상도 아마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